인생이 재미없어진 60대,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좋아하던 것이 시들해진 진짜 이유. 60대가 되니까 좋아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진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즐겨보던 드라마를 틀어도 재미없고, 손주들이 와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고, 평생 좋아했던 등산도 그냥 귀찮아진 적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년간 7천여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동서양, 철학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평생학습 철학과 최신 뇌과학 연구가 만나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미국 임상심리학자 찰스 피글리가 처음 발견한 현상이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시들어진 마음의 정체, 보편적 경험의 재발견.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지 체크해보세요. 평생 좋아했던 트로트를 들어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또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대화가 재미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려요. 손주가 와도 예전처럼 신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진단의 함정.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상태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늙으면 다 시들해지는 거지. 이제 인생에 별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하지만 2014년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과학연구소에서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시킨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감정 소진의 과학, 60, 50대 뇌에서 일어나는 일, 시니어 세대가 겪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60대가 되기까지 당신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처리해 오셨나요? 4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모든 걱정과 불안, 부모님 봉양과 이별의 아픔, 배우자와의 갈등과 화해의 반복, 경제적 압박과 생계 걱정, 이 모든 걸 견뎌온 당신의 뇌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 받겠어. 다운 레귤레이션 현상, 뇌과학에서는 이걸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너무 오래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귀가 자동으로 그 소리를 차단하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 회로도 자동으로 반응을 줄여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차단이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좋은 감정도 함께 차단돼요. 그래서 손주를 봐도 기쁘지 않고 좋아하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3단계 소진 과정. 1단계 정서적 소진, 첫 번째 단계는 정서적 소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도 힘든 줄 알아요. 요즘 피곤하네, 스트레스가 많네 하면서 쉬려고 노력하죠. 주변에서도 많이 힘드셨구나 하면서 이해해줘요. 2단계 감정적 분리, 가장 위험한 단계.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이에요. 감정적 분리 단계죠. 이 단계에 들어선 분들은 더 이상 지치지 않아요.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고민 상담을 해도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요. 배우자가 아파도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예전만큼 걱정이 안 돼요.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본인은 이걸 현명해졌다, 철이 들었다고 느껴요. 3단계 무의미감의 확산. 세 번째 단계는 무의미감이에요. 평생 해온 일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져요. 내가 뭘 하러 살아왔나, 이제 뭘 하며 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약용의 통찰, 평생 학습의 진짜 의미. 정약용 선생님이 70세에 하신 말씀을 다시 봐주세요. 늙어서도 배우기를 그치지 않으면 죽어서도 썩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공부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세요. 하지만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은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는 뇌의 감정, 회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걸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뇌과학, 놀랍게도 정약용 선생의 통찰이 현대 뇌과학과 정확히 일치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돼요. 이 도파민이 바로 다운 레귤레이션 된 감정 회로를 다시 켜주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70세에도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나이 탓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뇌를 깨우신 거죠. 서양 철학의 보완, 쇼펜하우어의 경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건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 더러워져서다. 바로 이 더러워진 창문이 다운레귤레이션 된 감정 회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험한 해석의 함정.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젊을 때는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60대가 되면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된다. 나이 들면서 얻는 초연함,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칼 융기 평생 경계한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진짜 지혜는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해지는 거라고 했거든요. 회복의 과학, 신체 감각부터 시작하기. 그럼 어떻게 다시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베셀반 데어콜크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강한 자극으로 감정을 깨우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대신 가장 작은 신체 감각부터 다시 만나는 거예요. 60대에 맞는 구체적 방법들, 시니어 분들께 특히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1. 따뜻한 차 마시기.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그 온기를 느끼기. 차가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 알아차리기. 향기가 코로 들어오는 순간 집중하기. 등 손주와의 신체적 접촉. 손주의 손을 잡고 그 작고 부드러운 감촉 느끼기. 안아줄 때 손주의 청아 무게 알아차리기. 함께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공유하기. 자연과의 만남. 나무를 손으로 만져보고 껍질의 거칠함 느끼기. 바람이 얼굴에 닿는 순간 알아차리기. 새소리를 듣되 분석하지 말고 그냥 귀로 받아들이기. 단계별 회복 과정. 1, 2주차 신체 감각 깨우기. 처음 1, 2주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매일 5분씩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 숨쉬기. 세수할 때 물의 온도 느끼기. 밥 먹을 때 첫 숟가락의 맛 알아차리기. 3, 4주차 작은 감정에 싹. 3주째쯤 되면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돼요. 갑자기 커피 향이 예전보다 진하게 느껴지거나 TV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조금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별거 아니네 하고 넘기지 말고 뭔가 다르네 하고 인정해주세요. 2, 3개월 차 감정의 선별. 2, 3개월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감정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돌아와요. 진짜 소중한 사람의 안부는 다시 마음에 와닿는데 별로 안 중요했던 사람의 말은 여전히 그냥 지나가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60대의 탄생, 선별적 공감의 지혜. 회복된 후에 당신은 예전과 달라요. 무작정 모든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대신 정말 중요한 관계에는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자식의 진짜 고민은 더 깊이 들어주지만 불필요한 투정은 적당히 흘려보낼 수 있어요. 배우자의 아픔은 더 세심하게 챙기지만 사소한 불평은 크게 동요되지 않고 들어줄 수 있어요. 정약용식 평생학습의 실현.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평생학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즉시 실천 가능한 3가지. 오늘 밤 차 한 잔 제대로 마시기. 5분간 오직 채만 집중하기. 온도, 향기, 맛을 순서대로 느끼기. 마시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 차단하기. 2. 내일 아침 3분 감각 깨우기.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바람 느끼기. 세수할 때 물의 온도에 집중하기. 첫 식사의 첫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기. 3. 이번 주말 자연과 만나기. 가까운 공원에서 나무 한 그루 만져보기. 벤치에 앉아서 5분간 새소리만 듣기. 산책하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알아차리기. 당신은 이미 회복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것 자체가 회복의 신호예요. 만약 정말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라면 이런 내용에 관심도 없었을 거거든요. 당신 안에서 뭔가 다시 살아나고 싶다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60대의 새로운 가능성. 많은 분들이 60대를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학이 증명한 건 정반대예요. 60대는 선별하는 지혜를 얻는 시기예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진짜 의미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70세에 가장 빛나는 작품을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당부. 만약 지금 좋아하던 것들이 시들해졌다면 그걸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감정을 받아주며 살아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뇌가 더 똑똑하게 살 때가 됐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좋아하던 노래가 다시 들리는 날이 옵니다. 손주를 봤을 때 다시 가슴이 뛰는 날이 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다시 의미 있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요. 더 지혜롭고 더 선별적이고 더 깊이 있게 말이에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최근에 좋아하던 것 중에서 다시 와닿기 시작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모든 게 통과해가는 시기이신가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둘 다 회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세요.